네, 안녕하세요. 예, 불어불문학과의 손정훈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백화점과 레스토랑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생각보다 문화적으로 재밌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백화점과 레스토랑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친숙한 공간인데요. 그 두 가지 공간을 통해서 사실 이번 학기 불어권센터의 세미나 주제인 19세기의 유럽 문화, 19세기의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는 백화점과 레스토랑을 통한 19세기 프랑스 사회, 더 나아가서 서구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대충 이렇습니다. 먼저 백화점이 탄생한 이야기부터 해서 그 최초의 백화점이었던 프랑스의 봉마르쉐라는 백화점이 어떤 면에서 새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백화점과 함께 생겨났다고 하긴 그렇지만 성황을 이루었던 19세기 최고의 메가 이벤트, 요즘은 메가 이벤트 그러면 올림픽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월드컵도 있고. 이 당시에 최고의 메가 이벤트는 세계박람회였습니다. 세계박람회와 백화점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레스토랑과 19세기 프랑스 요리, 미식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그 두 개의 공통점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라이프 스타일의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백화점의 탄생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남아있는 백화점인데요. 봉마르쉐라는 파리의 센강 좌안이죠. 생제르맹 데프레라는 곳 근처에 있는 백화점인데요. 예, 이 봉마르쉐라는 백화점은 원래는 백화점이 아니라 그 파리에 1838년에 문을 연 신상품 판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상품 판매장을 그 당시에는 마가젠 드 누보떼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나중에 1852년에 부시코라는 부부에 의해서 인수되면서 세계 최초의 백화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실수로 생방송이니까 이런 실수가 생기네요. 제가 핸드폰을 안 끈 것 같아요. 아까 이거 유튜브를 보려고 하다가 제가 죄송하지만 끄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마가젠 드 누보떼라는 그 당시에 신상품을 파는 매장이었는데요. 그 매장이 약간의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봉마르쉐라는 백화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차이를 통해서 어떤 점이 새로웠는지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특히 마가젠 드 누보떼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저 뜻이 새로운 상품을 파는 것, 뭐 이런 정도인데요. 이 당시로서는 새로운 형태의 판매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젠 드 누보떼도 새로운 형태의 판매점이었지만 그것과 백화점의 어떤 판매 방식은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19세기 초반의 프랑스 사회인데요. 19세기 초반 그러면 프랑스 혁명 직후의 사회가 되겠죠. 그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초 파리는요, 혁명 직후에 이제 조금씩 계속 혁명은 계속되었지만 여러분들 그 레미제라블 같은 데서 많이 보았던 그런 사회죠. 계속 혁명 계속되었지만 조금씩 상업과 산업이 발전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대중교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서요. 이 당시에 가게라고 하면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걸어가서 아직 우리 동네이라고 할 만한 내가 아는 매장에 가서 이 당시에 물건을 사는 것이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 수 있는 옷이건 그릇이건 이런 것들은 우리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 단골 장사였고요. 그런 곳에서는 살려는 사람이 우위를 점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급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우위를 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비스 같은 건 있을 수가 없고 쉽게 고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19세기 초에 옴니버스라고 불리는 승합 마차의 출현인데요. 옴니버스란 단어는 아마 지금 좀 교수님들 정도 연령이라면 되게 익숙한 단어일 텐데 요즘은 많이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옴니버스 형식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썼는데요. 이 옴니버스는 승합 마차, 요새식으로 말하면 버스입니다. 노선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돈을 내면 내가 원하는 곳까지 노선을 따라서 마차를 태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적인 의미의 대중교통이 출현한 것인데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작은 돈을 내고 내가 원하는 곳까지 멀리 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 하면 동네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게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물건을 사게 되고 이 상점들은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손님들이 멀리서 온 손님들을 맞아들이면서 물건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생겨난 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상품 판매점이라는 뜻의 마가쟁 드 누보떼입니다. 이 마가쟁 드 누보떼는 일단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오는 거니까 쇼윈도우를 넓고 크게 만듭니다. 밖에서 보고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물건도 잘 정돈해서 구경하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서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쟁 드 누보떼는 주로 양품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이나 의류나 이런 직물류를 팔았던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쟁 드 누보떼 중의 하나에 1830년경에 노르망디 출신의 시골 청년인 부시코라는 사람이 취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파리에 가보신 분들은 부시코라는 지하철역을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부시코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모아서 1852년에 신상품 판매점 마가쟁 드 누보떼인 봉마르쉐라는 가게를 인수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매장이었는데요.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서 지금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붙어있는 여러 개의 매장들을 함께 운영하는 형태로 확장됩니다. 근데 이때도 아직 완전히 백화점이라는 어떤 업태를 확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백화점의 초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건 이 당시 시기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1852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 황제가 쿠데타를 통해서 다시 황제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제2제정이라는 시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제2제정 시기에 파리는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샹젤리제라든지 이런 또는 그 오스만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파리의 건물들 이런 형태들이 다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파리의 근대화와 산업화가 함께 추진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상업이 막 발전하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이 시기를 아주 이 부시코는 아주 잘 이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발상과 경영으로 봉마르쉐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에 많이 있던 마가쟁 드 누보떼라는 형태의 가게들은 계속 가게를 키우고 화려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고요. 그래서 1848년을 전후한 유럽의 소용돌이 속에서 혁명의 시기, 이 48년이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 시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소용돌이 속에서 대부분의 마가쟁 드 누보떼가 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시코는 이 봉마르쉐를 통해서 더 사업을 키우면서 또 새로운 영업 전략을 택하면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마르쉐의 새로움이 어떤 것이었는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